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살짝 내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내렸고요. 코스닥은 마지막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힘이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고요. 그냥 보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입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수급은 오늘은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카오뱅크의 물량을 빼고 나면 매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잔량도 제법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즉 삼닉스는 이제 단기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외국인 수급이 매도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는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몰린 카카오뱅크나 이전 쪽은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살짝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18이고요.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3,300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상승 그리고 들어오는 모습, 이게 다음 주 만기를 염두에 둔 흐름이라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250 정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부분들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둘러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매수를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그냥 유지만 잘해주시면 되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 확대 이런 것도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더 쌀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서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다음 주는 만기일에 대한 부분, 부담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고용지표가 나오더라도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가지 핑계대기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3,250을 전후로 하는 모습까지 내리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조정에서는 매수 들어가자마자 탁 떨어진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많이 아파요. 안 아플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한 3, 4%, 5% 넘게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만들게 되면 조금 아픈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굳이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 같은 부분들 조금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만들어냈고요. 지금 1059.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추가 상승도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수급 동향이 약간 코스닥 쪽으로 몰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매도를 조금 줄여줬다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512억 순매수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잖아요. 금융투자 1,400억 순매도. 금융투자는 이제 매도할 거라 생각했죠. 단기적으로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은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의 방향성은 일단은 내가 생각한 대로였어. 근데 외국인들은 순매수잖아요.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샀나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나, 뭘 많이 팔았나 보시면, 대형주 시총상위권에서 엄청나게 갖다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어디서 샀냐면 카카오뱅크에서 샀다는 얘기예요. 카카오뱅크를 매수를 오늘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매수가 들어간 물량들, 그리고 팔아먹은 물량들 합쳤을 때 500억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머지 물량, 카카오뱅크에 들어간 물량을 다 이렇게 갉아낼 정도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뱅크가 없었다면 오늘은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고요. 실제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을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우세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변동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11등, 이제 상한가 마감하면서 33조 원. 이제 월요일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기아 넘어가겠죠? 네, 기아 넘어가고 더 많이 좋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빠졌죠. 그 다음에 LG화학도 주가 하락,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오늘 짠 하고 유입이 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팔아먹겠다는 움직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물량도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관도 샀죠, 외국인도 샀죠.
외국계 창고에서도 엄청 들어왔죠. 이렇게 됐다면 뭐예요?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보통 상장 종목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유해서 물량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밀어 올렸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겠죠. 이 배경에는 일단 금융주라는 어떤 움직임도 좀 있었을 테고요. 가격이 좀 만만했죠. 5만원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은 33조 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가격이 만만하니까 좀 사보자라고 생각이 좀 됐을 수도 있겠죠. 장 막판에 확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뭐 잔량 같은 경우도 제법 많았어요. 지금 제가 본 게 100만 주 정도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을려나요? 92만 주 있네요. 92만 주 정도면은 많은 편이죠. 이게 지금 69,800원, 7만 원인데 100만 주면은 네.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많은 자금들이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간에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면 월요일 날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두 개 있었습니다. 장 처음에 시작할 때 5만원 이상 이탈하게 되면 매도. 근데 5만원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다가 6만원 넘어가면서 6만원 이탈하면 매도. 근데 6만원 깨지지 않고 상한가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네, 아침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거의 전멸이었거든요. 다 그냥 쓰러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좋은 것들은 뭐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알테오잔도 아침보다 좀 떨어졌어요. 네, 그죠? 아침에 11% 지금 좀 떨어진 모습이죠. 11.5%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뭐 별거 없죠? 별거 없는 상태에서 뭐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 그 낙폭을 좀 줄어주면서 움직임도 좀 좋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카카오뱅크 1등.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인버스를 샀어요. 곧버스. 금융투자겠죠 아마 요놈들. 곧버스 샀고요. 인버스 샀고요. 삼성전자 근데 매수가 들어갔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카카오뱅크 팔았어요. 금융투자는 카카오뱅크를 팔았어요. 레버리지 팔았고요. 근데 어디서 샀을까요? 그러면 연기금일까요? 연기금에서 와우. 연기금에서 매수를 1,400억이나 했습니다. 야, 이놈들이 이럴 때가 있네요. 네. 카카오뱅크 매수가 연기금 쪽에서 아마 외국인이랑 같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순매수 들어갔고요. 카카오는 1,400억 갖다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 팔았고요. 하이닉스 어디 갔니? 레버리지 갖다 팔았네요. 오,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를 샀어요. 시장이 좀 내릴 것이다의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HMM 또 팔았고요. 네. 이런 형태의 모습들. 지금 수급 동향만 놓고 보시면은요. 특정 종목군에 집중되는 모양새가 있고 또 한 가지 시장의 방향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보면 인버스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레버리지 팔았고요.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은 소폭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포인트고요.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확인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만기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뭐 8월달이니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으니까 뭐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8월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기일이라는 것은 그동안 가져왔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청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변수에서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치열한 머리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것저것 다 귀찮아. 너무 변동성 많고 이런 뭐 복잡한 거 싫어. 그런 사람들은요, 가둬놓고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두리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때릴 거고요. 내려오면 받아서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초반 장세는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전고점 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되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이나 이런 그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을 하방
사방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갖다 팔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 지수 관련 종목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다음 주 초중반에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 이번 주말 동안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가둬놓고 하는 것은 올라가도 안 되는 거지만 내려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정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변동폭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을 통해서 종목들이 자기 추세를 잘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종목별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뭐 딱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은 주말장답게 조금 재미는 없었다. 그리고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지만 역시 밀어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뭐 코스닥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둘 다 아침보다는 좀 밀린 상태로 끝났다. 그러면 오늘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음 주에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 확인하고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포인트 무조건 주말 오후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월요일 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동성 확인하고 흐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잘 지나갔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잘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변동성 많고 또 힘든 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잘 이겨내시기 위해서 이번 주 푹 쉬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충전 많이 하셔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 벌써 입추예요. 가을입니다. 네,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